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외화 환산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화 환산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기말에 결산을 할 때 외화 환산을 하게 되고 채권을 회수하거나 아니면은 채무를 상환할 때 외화 환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외화 환산을 하게 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말 결산 시 손실이 발생해요. 그러면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기말 결산 시 이익이 발생한다. 이때는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회수 상환시가 있는데 회수 또는 상환할 때 채권이나 채무가 없어지면서 손실을 봐요. 이때는 외환 차손이라고 하고 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외환 차익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장부상 외상 매출금은 10,000달러인데 원화로 환산한 금액 1,000,000원입니다. 그런데 결산일의 환율이 1,100원이 돼요. 저 외상 매출금이 1,000,000원에서 1,100,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100만원 늘어나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만원 증가하겠고요.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합니다. 외화 환산 이익 100만원. 자, 이렇게 처리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부상 외상 매출금이요. 이번에는 1,000만원이었던 게 900만원이 되는 거죠. 외상 매출금이 처음에 장부상 외상 매출금이 1,000만원이었는데 이게 9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100만원 줄어들게 되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해요?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100만원이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만원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인데 3번은요. 외상 매입금이 1,000만원이었던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산일의 환율 1,100원, 외상 매입금이 증가하죠. 다시 말해 갚아야 될 부채가 100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이때는 손실이죠.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100만 원. 자, 부채는 오히려 증가하면 손실을 봐요.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10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입금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장부상 외상 매입금 잔액이 이게 이제 1,000만 원이었던 게 900만 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외상 매입금이 줄어드는 거죠. 외상 매입금이 1,000만 원이었던 외상 매입금이 9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부채가 감소하면 이익이죠. 차변에 차변의 외상 매입금 100만 원 줄어들고요.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 100만 원. 이렇게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외상매출금 잔액은 자, 10,000달러이고 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1,000,000원인데 자, 이게 어떻게 돼요? 자, 이거 외상매출금 1,000,000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회수를 하죠. 얼마 받고 회수했어요? 1,100만원을 받은 거죠. 10,000달러 곱하기 1,100원. 자, 이때는 채권이나 채무가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은 외상매출금 100만원이 없어집니다. 자, 외상매출금 1,000만원이 없어집니다. 외상매출금이 1,000만원이 없어지면서 현금 얼마 받아요? 1,100원일 때, 그럼 1,100만원의 현금을 받고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100만원 더 받네요. 100만원 더 받는 거는 외환 차익 100만원.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장부상 외상매입금 잔액은 10만 엔이며, 자, 여기에서 보통은 우리가 달러의 경우에는 1달러는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지만, 엔화 같은 경우에는 100엔당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100엔이 1,100원이래요. 그러면 이걸 이제 1,100에서 100을 나누면 1엔당 11원이란 뜻이겠네요. 자, 외상매입금 10만 엔이 있으며 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100만 원이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상환을 해요. 그러면 외상매입금 처음에 장부상에 계산되어 있던 외상매입금 100만 원이 없어지겠죠. 현금 얼마 주고 갚는 거예요? 이거를 10만 엔 곱하기 11원, 110만 원을 주고 1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상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10만 원을 더 주고 갚은 거잖아요. 외환 차손이라고 합니다. 외환 차손 10만 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단기 대여금과 단기 차입금이 나와 있는데 이거 주의하실 점. 외화 환산 이익과 외화 환산 손실은 상기하지 말고 따로따로 처리해야 됩니다. 단기 대여금. 자, 10,000달러, 1,000만 원.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1,000만 원에서 10,000달러를 나눠 볼게요. 그러면 1달러당 1,000원이었죠. 그런데 이게 1달러가 1,100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기 대여금이 처음에 장부상에 1,000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10,000달러잖아요. 나누기 만. 그러니까 1,000만 원이었는데 나누기 만을 하면 1달러당 1,000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10,000달러 곱하기 1,100원으로 환율이 바뀝니다. 1,100만 원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단기 차입금도 살펴볼게요. 자, 단기 차입금 원화 금액 500만 원이었어요. 자, 500만 원에서 나누기 5천을 하면 1달러당 1,000원이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1,100원으로 바뀌면 1,100원 곱하기 5,000달러를 하면 550만 원이 됩니다. 대여금도 늘어났고 차입금도 늘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대여금 100만 원 늘어난 거 차변에 단기 대여금.
자, 차변의 단기 대여금 100만 원 증가하고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 100만 원이 됩니다. 저 단기 차입금 500만 원에서 550만 원, 50만 원 늘어나죠. 저 그러면 자, 차변의 자, 외화 환산 손실 50만 원 늘어나고 대변의 단기 차입금 50만 원. 자, 이렇게 처리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외화 환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세금과 공과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